뭐? 나보고 그 더러운 한국에 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한국으로 가라는 의사에게 저는 화를 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LA에 살고 있는 마이클 카펜터입니다. 나이는 62세이고 영화 관련 일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개봉할 영화의 막바지 작업을 하며 매일같이 야근을 하던 어느 날 제 몸이 망가져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화장실에서 소변이 안 나오기 시작하는가 싶더니 어느 순간 소변에 피가 묻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가기가 점점 두려워지던 어느 날 결국 저는 전립선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게 웬 날벼락인가 싶었어요. 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내가 암이라니요. 한참을 방황하다가 가족들의 권유로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미국 병원에서 당연히 수술과 항암 치료를 하자고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의사들은 수술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술을 하게 되면 전이의 위험이 있고 치료가 어려워져서 완치 가능성도 낮아진다는 의미 없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암이 주변 조직으로 퍼질 가능성이 큽니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려던 저는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제 담당 의사를 만나는 날 그는 뜻밖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내에는 아직 이게 도입이 안 되었는데 한국에 있는 병원에서는 치료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서울에 있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중입자 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그 더럽고 지저분한 나라요? 어릴 적 아버지가 주한 미군으로 한국에 근무할 때 저도 함께 한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 당시 한국은 미국에 비하면 훨씬 낙후된 곳이었죠. 길거리도 지저분하고 어둡고 집집마다 편의 시설이 부족해서 불편했던 기억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한국에서 최첨단 치료를 받으라니 솔직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러나 싶기도 했죠. 하지만 담당 의사는 저를 꾸준히 설득했어요. 요즘 한국의 의료기술은 놀라울 만큼 발전했고 세브란스 병원 중입자 치료센터는 전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곳이라고요. 중입자 치료센터가 세계에 몇 군데 없는데 그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독일, 일본, 중국 등지에 있는데 서울에 있는 센터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받아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입자 치료는 고정밀 방사선 치료로 암세포만을 타격해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한다는 설명을 듣자 굳었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마음을 정리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비행기 안에서도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어요. 과연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또 그 작은 나라에서 정말 믿을 만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고민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제 부인이 잠들었을 때 저는 수첩과 펜을 꺼내서 유서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치료를 받다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애꿎은 한숨만 쉬어댔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하면서부터 제 머릿속에 맴돌던 걱정은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한국의 이미지가 하나씩 깨지기 시작한 거죠. 어렸을 때 본 김포공항과 다른 인천공항의 엄청난 규모에 놀랐습니다. 여기저기 보이는 최신식 시설부터가 예전 기억과는 전혀 달랐고 그 세련된 미래도시 같은 분위기와 속도감 있는 공항 시스템의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죠. 공항을 빠져나와 한국의 도시 풍경을 보니 제 기억 속 흙탕물 가득한 거리로 뒤덮인 한국은 이제 사라지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제 앞에 펼쳐진 것만 같았습니다. 광화문에 숙소를 잡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렇게 넓은 도로가 있었나 싶고 퇴근 시간에 맞춰 거리로 쏟아져 나온 인파와 자동차들의 행렬에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멋지게 발전한 나라라니 왠지 믿음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병원 진료가 있어서 세브란스 병원에 도착했고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미국의 그 어떤 병원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현대적인 모습이었어요. 한국행을 결정하면서 저는 또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치료의 핵심은 방사선 요법이었는데 삼성서울병원에서 양성자 치료를 받을지 아니면 세브란스 병원에서 중입자 치료를 받을지를 정해야 했습니다. 와, 내가 치료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니? 아니, 우리나라에는 이런 치료 시설이 없는데
한국은 그것도 서울에서도 두 군데나 선택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작은 도시에서 당시의 충격이 또 생각나는군요. 제가 결정한 세브란스 병원에는 중입자치료센터가 따로 있었습니다. 진료를 받다 보니 최신 의료 장비와 체계적인 시스템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곳이 내가 기억하던 한국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주변의 추천을 받아 중입자 치료를 택했는데 세브란스 병원 의료진들은 제게 정밀 검사를 먼저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에 맞춰 가장 적합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과정 하나하나에서 그들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의 첫날, 제가 직접 맞닥뜨린 한국 의료진의 섬세함은 미국에서 쉽게 느낄 수 없는 배려였어요. 병원 곳곳에는 환자 편의를 위한 안내 표지판과 식당 등의 편의 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었고 의료진들도 제가 필요할 때마다 바로 도움을 주었죠. 제 담당 주치의와 치료팀은 제 상태를 신중하게 살펴보면서 한 사람의 환자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소중한 생명으로 대하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치료 과정 중에도 매번 저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주었고 다음 치료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예상되는 부작용은 무엇인지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을 맞추며 치료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환자분의 건강이 돌아오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 한켠에 남아있던 불안과 걱정이 서서히 녹아내렸어요. 한국 의료진들의 따뜻한 태도는 물론이고 그들의 첨단 의료기술에 대한 자신감이 저로 하여금 큰 신뢰감을 갖게 했습니다. 치료가 끝날 때마다 항상 경과를 꼼꼼히 살펴봐 주었고 필요할 때마다 치료 과정을 조정하여 저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해주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치료는 주 4회, 3주간 총 12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반신반의했지만 매번 치료를 받으면서 제 상태가 눈에 띄게 호전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입자 치료의 놀라운 점은 방사선이 정확히 암세포만을 타격하면서도 주변 조직에 손상을 거의 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이 정도의 정밀함을 갖춘 방사선 치료가 미국에도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게 되더군요. 치료가 거듭될수록 피로와 통증은 조금씩 줄어들고 암세포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 검사 결과로도 확인되었습니다. 매 치료 후 담당 의료진은 수치상 경과와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고 제 몸이 회복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느낄 때마다 가슴속에 작은 희망이 피어났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은 중입자 치료가 한창이던 어느 날 의료진 중 한 분이 저에게 조용히 다가와 진심 어린 격려의 말을 전해주었을 때였어요. 마이클 씨, 그동안 많이 힘드셨을 텐데 잘 이겨내고 계세요. 저희도 끝까지 함께 할 테니 조금만 더 힘내세요. 그 말을 들으니 병마와의 싸움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단순히 환자 이상의 존재로 이들이 제 회복을 함께 염원하고 있다는 진심 어린 응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치료가 막바지에 다다르던 어느 날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점심시간에 병실에서 식사를 하던 중 맞은편 환자. 보호자가 제가 서툴게 한식을 먹는 모습을 보고 뭔가 쑥덕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어린 시절 한국에 살던 기억을 떠올리며 시도했지만 역시 서툴기만 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시선이 어딘지 낯설고 불편하게 다가왔죠. 그 순간 어릴 적 경험들이 떠오르며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역시 여긴 내가 살던 미국과는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제 맞은편에 앉아있던 보호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도와드려도 될까요? 라고 물었고 한식을 어떻게 즐기면 좋을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그의 설명 덕분에 식사를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었고 생각지도 못한 한국 사람들의 친절에 놀라웠습니다. 그 후 마지막 몇 차례의 치료를 받으며 저는 점점 더 한국의 의료진과 이 나라 사람들이 보여주는 마음 씀씀이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치료와 회복 과정은 고되었지만 이들의 따뜻한 도움 덕분에 정신적으로도 큰 힘을 얻을 수 있었어요.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곳이구나라는 깨달음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치료가 끝난 날 담당 주치의와 간호사들이 환한 얼굴로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마이클 씨,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암세포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제 충분히 회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의 치료 과정과 고생했던 날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주간의 치료 동안 제가 받은 것은 단순히 암 치료만이 아니었어요. 치료 비용만 따져도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그 이상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가 저를 감싸주었습니다. 의료진들은 치료 외에도 매일 저의 안부를 묻고 작은 변화에도 신경을 써주었으며 조금이라도 불편한 점이 있으면 곧바로 해결해 주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곳에 있는 동안 저는 단지 병원이 아닌 사람을 만난 느낌이었어요. 한국 의료진들의 진심 어린 마음과 최첨단 치료 덕분에 저는 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고 다시 삶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 저는 주치의와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곳에서의 시간이 평생 잊을 수 없는 값진 경험으로 남을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원 문을 나서던 날 세브란스 병원의 의료진들이 하나같이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배웅해 주었어요. 그 모습이 왜 그리도 따뜻하게 느껴지던지 가슴속에서 깊은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한국에서 받았던 진심 어린 배려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죠. 그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알게 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단지 기술적인 발전을 넘어 인간 중심의 의료 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의료진 한 명 한 명이 환자와 마음으로 소통하며 그들의 아픔에 공감해 주었고 저를 포함한 환자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국의 중입자 치료시설은 암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을 줄 수 있는 최첨단 기술로 세상 어디에도 없을 만큼 인상 깊었어요. 굳이 수술을 하지 않고 항암 치료도 없이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다니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창밖을 바라보며 이제 건강한 몸으로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한없이 벅차올랐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자 와이프도 같이 따라 울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꼭 죽을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가게 되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한국에 정말 감사해요. 라며 울기에 제가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한국에서의 이 경험이 제 인생에서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게 될지 그리고 암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이 훌륭한 치료법을 알게 되면 얼마나 많은 이들이 희망을 얻을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미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제 머릿속엔 한국에서의 경험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이 하나같이 어떻게 한국에서 그토록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었냐고 물어볼 때마다 한국 의료진과 그들의 진심 어린 배려, 그리고 세계적 수준의 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중입자 치료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어요. 처음에는 의심과 편견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완전히 뒤바뀌었고 이제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진정한 가치를 전하고 싶다는 사명감까지 들었습니다. 마지막 치료 후 주치의에게 감사 인사를 전할 때 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번 여정을 통해 저는 병을 치료한 것 이상의 큰 배움을 얻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의료진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진심과 열정이 제게는 또 하나의 희망이었고 제 삶을 돌아보게 하는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주치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언제든지 한국에 오셔서 또 뵙기를 바랍니다. 마이클 씨. 저희는 항상 당신을 응원할 겁니다. 이제는 제 몸도 마음도 훨씬 더 건강해졌습니다. 저는 이번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한국이 암 치료 분야에서 전 세계 환자들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의 이번 시간을 통해 깨달은 것은 최첨단 기술만큼 중요한 것은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을 전하실 분들은 danielcompany@gmail.com으로 연락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귀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에 커다란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